테너, 집에 와서 저녁 먹을 거니? 네, 엄마. 제레미야 만나고 30분 정도만 있다 올 예정이에요. 2017년 6월 7일 밤, 19살의 테너 워드는 친구 제레미야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키스를 하고 집을 나섰죠. 곧 돌아온다고 했던 아들. 그러나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됩니다. 테너의 친구 제레미야는 최근에 친구가 되었기에 가족들은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테너의 동생 케이시는 테너를 찾기 위해 제레미야의 집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 문을 두드렸죠. 하지만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꼭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그렇게 잠기지 않은 집 문을 열고 들어갔죠.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뒷문은 활짝 열려있고 벽에는 구멍이 있었으며 가구들은 마치 싸움이라도 있었던 듯 난장판이었죠. 그 난장판 속에서 눈에 들어오는 테너의 야구 모자. 켈시는 모자를 집어들고 나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오빠가 실종됐다고 신고를 하고 신고 접수도 되었기에 경찰이 테너를 찾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테너는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그의 행적들을 쫓을 순 없었습니다. 그녀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루 이틀 시간이 흘렀지만 어떤 소식 하나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테너는 10대 시절 좀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약혼녀와 딸이 생기며 삶의 방향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약혼녀와 딸을 많이 생각하고 사랑했기에 그렇게 딸만 홀로 두고 사라질 리 없다고 가족들은 생각했죠. 그들은 그의 전단지를 만들었고 곳곳에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전단지를 돌리던 중에 켈시는 제레미야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가 입고 있는 옷이 테너의 셔츠와 동일해 보였습니다. 테너가 사라지던 당일날 입고 있었던 바로 그 셔츠와 같아 보였습니다. 왜 오빠 셔츠를 입고 있어요? 옷에는 담뱃불에 탄 구멍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고 묻자 제레미야는 그냥 얼룩이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런 그의 태도에 경찰에 찾아가겠다고 켈시가 말하자 그는 그러자고 경찰서에서 만나자고 흔쾌히 수락합니다. 경찰서장에 따르면 제레미야에 대해 조사 중이며 입고 있던 옷의 얼룩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그게 혈흔 자국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혀졌습니다. 음성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보인 반응으로 경찰은 그의 아버지 땅을 수색하기에 충분하다 결론 내립니다. 그렇게 그의 아버지 땅을 수색견을 이용하여 수색을 벌였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수사를 벌인 지 6개월이 지나고 12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테너의 소꿉친구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 늘 가던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바람도 많이 불고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렇게 걷고 있는데 두 사람의 귀에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둘러보다 이상한 느낌에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그곳에 테너가 있었습니다. 매달린 채였죠. 이미 분해가 진행되었고 손은 미라와 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된 그곳은 테너의 집에서 고작 3블록 떨어진 곳이었죠. 그의 상태와 옷들은 그가 제법 이곳에 오래 있었다는 것으로 보였고 검사 결과에선 다른 부상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그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너무나 이상한 사건은 사람들의 의혹을 키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테너가 발견됐던 위치 근처에서 부지를 개발하는 현장이 있었는데 창고가 테너가 있던 곳에서 7, 8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에 따르면 그 여름 일하는 동안 어떠한 악취도 맡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테너의 소꿉친구 역시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이 길을 몇 번이고 걸었음에도 이상한 부분을 전혀 느낀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케이시의 친구 역시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아들과 함께 나무 아래에서 많이 놀았지만 아무것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경찰 외과의사인 빌은 일반적으로 사람은 걸을 때 앞을 보거나 아래를 보고 걸으며 가을의 단풍이 보행자의 시야를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테너를 못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발이 왜 없냐는 질문은 그건 매달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라와는 보통은 열이나 습기가 부족할 때 미라와 과정이 시작되는데 미주리는 여름 내 폭풍우가 오는 만큼 매우 습한 기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냐는 의문에 대해선 습한 환경에서 미라화가 2, 3개월 내에 발생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부수적인 요건하에 말이죠. 경찰은 테너가 실종 이후에 그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째서 그 전에 그를 본 적이 없는지 궁금해했지만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대답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 꼭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의 발견 이후 많은 문자 메시지들이 떠돌았는데 테너가 누군가에 의해 해를 입은 것이라는 내용들이었죠.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그를 어떻게 했을 것이다. 주로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경찰은 어떤 이들이 증거도 없이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테너는 약물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말입니다. 그가 사라지기 1년 전에는 형과 함께 무기를 들고 어떤 집에 침입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때 관련되어 있던 인물이 테너를 해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으나 용의자로 지목된 적은 없습니다. 2018년 4월 18일 경찰은 공식적으로 테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결과가 있었지만 가족은 여전히 테너가 누군가에 의해 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죠. 그럴 징조도 없었고 아버지의 날에 무엇 할지 계획도 세웠었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될 자신의 삶을 기대하고 있었던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말했죠.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테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일어난 일일까요? 혹 4개월 동안 이어진 수많은 문자 중에 진실이 숨겨져 있진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